아니 그때 우리 참고로 왔어. 있어? 한 장씩 아니야. 하나는 어떻게 살아? A랑 여기 오빠도 모시고 연금 그렇게 있어. 외장 줘야지. 교육장에 얼마 줘? 앞에 좀 지나가 주세요. 얼마 줘? 많이 줘. 입장에 이거 줘야지. 어머 뭐예요? 너무 이게 네? 사람 이거 뭐예요? 왜 안 오고 있어요? 아파트 이쪽 왔습니다. 아파트 나오는데 라이브 맡아놓은 거예요? 맡아놓은 거예요? 아 있는 거예요? 아직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대. 어머.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여기 아까 저 대표님이 자리 맡아주셨는데 딴 데로 가셔가지고 다 지금 치웠어요. 아, 자리 없는 거예요? 네. 아마 없을걸요? 너무 앞이라서 안 나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언젠데 구정 때도 하는 인사잖아. 아, 부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역사, 화석의 역사.
피난 가시는 거 아니죠? 네? 짐이 엄청 많은데? 아, 사진기 이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가고 싶은데 너무 있어서 죄송해요. 어떻게 아니 점심만 안 먹으면 시간 안 지날 것 같은데 점심만 가고 싶어요. 배경이 안 예쁘다. 이건 세로로 나오니까 다 나오는데 가루가 더 낫지 않아요? 책 같은 게 박스가 뭐야? 전기차. 아, 이게 다 걸리네. 그러니까 그렇지. 대회실보다 더 좁은 몰라 있었대.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지금 내가 떨어져가지고
저번에 코로나 260인데 200. 3개 여는 거 있어요. 예약도 안 되고.
아무도 댓글이 없어가지고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어.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나온 사람들 다 예뻐, AI랑. 눈동자도 엄청 예쁘고. 그냥 가봤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 이거. 여러분은 어떤 화성을 살고 계신가요? 정명은 화성특례시장이 입장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진행은 시장님께서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석 언론인과의 수인사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님의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잘 들리세요, 제?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시청보다 나은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시청이 나요? 네. 아니, 장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중을 만듭니까? 네? 기자를 어떻게 관중을 만들어버려요?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여기? 네, 이건 네. 완전히 기자회견장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장소를 별도로 한번 좋은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연기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참, 총리님
공부도 오늘 모시고 오는 날이고 해서 여기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또 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그냥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성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106만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 특례시장 정명근입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현장에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지정된 뜻깊은 해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K 콘텐츠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 찬 눈망울에서 열정을 가득 담은 청년의 바쁜 발걸음 속에서 책을 읽는 여유로운 어르신의 모습에서 빛나는 화성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지식과 문화, 가능성이 추적되는 화성의 일상이자 미래의 상징입니다. 바로 화성 동탄중앙도서관에서 2026년 첫 언론인 기자회견을 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개 구청 출범은 화성의 또 다른 역사의 첫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화성은 지금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39.9세로 정부 기초정부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작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의 성패는 책상 위가 아닌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하셨듯이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개인이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체감으로 완성됩니다. 화성 특례시는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체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은 시행 6개월 만에 1,885건의 생활불편을 찾아냈고 그 중에서 99%를 해결하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습니다. 즉, 화성의 미래는 시민이 결정합니다. 불확실한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화성이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더 화성답게 모든 변화가 시민의 체감으로 이어지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구청 출범 원년 화성은 4대 대전환으로 더 화성다운 대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시민 곁에 더 가까운 행정, 즉 4개 구청 시대입니다. 만세구, 효행구, 병정구, 동탄구는 생활권 중심 행정체제의 시작입니다. 내 집 앞 30분 생활행정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는 정책, 이것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입니다. 시청에서는 도시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구청은 생활권에서 행정을 집행하며 읍면동은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체계가 한층 더 세밀해집니다. 이를 기반으로 4개의 권역이 각각의 색깔로 균형있게 성장하는 구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만세구는 산업과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 도시로 도약합니다. 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와
바다, 습지, 해안길에서 회복되는 일상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이어집니다. 바이오와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AI, 신재생 에너지, 미래 농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장되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신안산성 개통과 향남역 연장, 송산 그리시티와 도의지구 조성은 지역의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경제 자유구역과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해외 투자 유치와 방문 외국인 증가로 서해안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농어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다문화와 다양성이 존중받는 도시, 만세구는 산업과 자연, 관광이 융합되는 미래 혁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효행구는 교육 중심의 자연친화 정주도시로 발전합니다. 홍익대, 수원대, 협성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 그리고 산업이 연결되고 화성 시민대학의 평생 교육까지 더해져 배움은 학교를 넘어 도시 전체로 확장됩니다. 신분당선 연장과 KTX 어촌역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화성의 중심에서 전역을 연결하게 되며 비봉, 어촌, 동강, 효행지구,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 공간이 체계적으로 개선되고 도시는 더욱 살기 좋게 변화합니다. 문화예술타운, 청소년 특화, 공당 와우 도서관, 비봉 습지, 보통 저수지의 자연은 도심 가까이에서 문화와 신 그리고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교육과 주거, 교통과 자연의 균형을 이루는 효행구는 아이 키우기 좋고 가족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정주 도시로 완성될 것입니다. 병정구는 역사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성장 도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GTX C 노선과 수도권 1호선 연장, 경점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경기 남부를 잇는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이동은 한층 더 편리해지면서 태안 3지구와 진안 신도시, 원도심 재생과 함께 주거, 상업, 창업이 살아나는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진안지구 중심으로 바이오, 반도체 기반의 테크노폴 허브가 구축되어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정조효 역사문화자산은 이제 보는 유산을 넘어 머무르고 즐기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확장됩니다. 역사의 깊이와 첨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경정구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동탄구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 경제 도시로 나아갑니다. 삼성전자, ASML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과 벤처, 스타트업,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도시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가 모여 일과 산, 문화와 여가가 함께 숨을 쉽니다. GTX-A 등 동탄역 중심의 철도망은 도시 내부를 누비는 트램과 연계되어 도심과 산과 주거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출근길과 일상 이동의 방식이 바뀌고 보타닉 가든과 화성 예술의 전당은 일상 속으로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씨름 미술관부터 종합병원까지 인프라가 갖춰지며 동탄구는 모든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미래형 도시의 표준 대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 구가 발전하는 만큼 그 성장을 하나로 묶는 연결의 힘은 바로 교통입니다. 시민의 생활권을 넓혀줄 동탄 인도건선, 인천발 KTX, 솔빈 나루역 신설 등 총 10개의 철도 사업은 접기 개통을 위해 속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경기 남부광역철도 등 4개 신규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더불어 동탄 도시철도 트램 사업이 봄 개대에 오를 수 있도록 입찰 적부를 개선하는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든 30분이면 닿는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복택시와 광역버스 증차, 남사터널 추진 등 시민의 일상 속 이동 불편을 편리함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교통혁신은 4개 구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이 연결 위에서 화성은 200만 시민이 일하고 머물고 꿈꾸는 자독형 초광역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환은 시민의 내일을 지키는 AI 미래 경제도시입니다. 화성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AI 미래도시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월 행정 전 연도로 확대된 총 78개 AI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AI 스마트 전략실을 신설하고 도시를 관제하는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는 AI 혁신센터로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 AI 혁신센터는 화성의 데이터와 기술을 한데 모아 행정과 산업, 시민의 일상에 AI를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12월 개최되는 마스 2026을 통해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영재교육원, AI 혁신학교, AI 놀이터 등 생활 속 교육을 통해 AI를 모든 역량으로 만들고 미래 세대를 이끌 AI 인재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시민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AI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화성 시민의 71.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교통, 안전을 AI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오는 4월부터 송산, 남양 등 일대에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이 시작됩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대중교통 서비스는 물론 긴급복구 통행 지원, 교통사고 예방 주차까지 AI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직접 작동하는 생생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능형 CCTV 전환과 AI 기반 실종자 구속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와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AI가 실제 공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화성은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라는 3대 첨단 산업 기반 위에 AI와 로봇을 결합하여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는 K-AI 도시로 도약합니다. 25조 기업 투자 유치와 2,307억 원 규모의 창업 투자 펀드를 토대로 AI와 로봇 분야의 유망 벤처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689개 제조업체가 직접 산업 인프라와 노하우에 AI 전환을 연계하여 피지컬 AI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AI 실증의 최적의 도시인 화성을 AI,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미래노업이 융합된 국가 전략 산업의 실행 거점으로 이끌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도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환은 시민의 일상을 채우는 도시 문화의 힘입니다. 이제 화성에서 최고의 문화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 때 시민의 자부심은 높아지고 도시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화성 예술의 전당과 화성 동탄중앙도서관은 화성의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이끄는 두 개의 중심축입니다. 생활권 곳곳으로 확장되는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등 문화인프라와 함께 화성은 더욱 다채로운 문화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용주사, 만년제의 역사적 자산을 잇는 국립고궁박물관 건립은 역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자
역사 문화 관광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며 화성 국제 테마파크 스타일의 시티는 전 세계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합니다. 황금 해안길을 따라 해상공원, 유스호스텔, 그리고 에코팜랜드와 매양리까지 즐기고 머무르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화성에서 보내는 하루가 감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빛 랜드마크 보타닉 가든 화성은 여울공원 전시 온실의 착공으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과 체험을 제공하는 정원지원센터와 시민이 직접 가꾸는 화성 특별 정원으로 아름다운 정원 도시를 함께 만들며 도시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환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화성형 기본사회입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청년의 도전 앞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 속에서 노년의 외로움과 질병을 마주할 때 화성은 늘 한 발 앞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 단독 아이돌봄 센터를 운영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 주택 작은 대출 이자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응원모음을 통해 청년에게 힘이 되어주고 20만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거, 창업, 일자리 등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수 사례로 언급한 그냥 드림 사업은 먹거리를 건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했지만 한 달여 만에 이용자가 4배 이상 늘어나며 위기 가구를 조기 발견하는 화성의 생활 밀착형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5개소로 확대하고 자살 예방 한라인과 금융복지 상담, 긴급 복지를 연결해 작은 위기의 신호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화성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 먼저 찾아가는 도시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주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바로 이후 통합 돌봄으로 시민의 삶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동탄2 고려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번역별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4개 보건소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성 시니어 플러스 센터와 시리 화성 실버 드림 센터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누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화성형 기본사회로 이어집니다. 재생에너지의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되돌리는 100% 주민주도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은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모델입니다. 희망화성 지역화폐는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1조 원 발행을 통해 지역 안의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로 순환하며 민생의 온기를 더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확장하기 위한 산업안전지킴이 2배 증원과 느린 학습자 청년 취업 고용은 26,133개 소규모 산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안에서 일하며 성장하는 포용적 사회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화성형 기본사회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화성은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꿈꿉니다. 오늘날 정조의 효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해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을 잇는 도시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존중과 배려로 가득한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더 따뜻한 공동체 화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화성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입니다. 더 많은 소통과 깊은 공감으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구조를 흔들림 없이 세워가겠습니다. 화성의 미래는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과 함께 완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삶이 모여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소중한 삶의 중심에 두고 200만 시대의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완성하겠다는 약속,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 내일이 더 기대되는 화성, 화성의 대도약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106만 특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하는 대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걸 예상해서 질문은 간단하고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면 소속과 성함을 대주시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마이크가 들어가기가 나빠서 좀 이렇게 앞부분과 중간 부분, 끝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앞부분에 계신 전자신문 김동수 차장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위에서는 시장님 얼굴이 안 보여요.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김동성 기자입니다. 시장 화성 특례시가 올해 2월 1일부터 구청 체제를 출범을 하는데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청별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시죠? 네. 일단 구청 우리가 15년 동안 기다렸던 구청 출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 출범 조건이 50만 이상 도시에 구청 설립이 가능한데 우리 화성시는 2010년부터 50만이 넘어서 그때부터 쭉 노력한 결과 작년 8월 22일 4개 구청 설립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것이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4개 구청을 출범하고는 아시다시피 2월 2일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구청이 일단 출범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시민들의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접근성이 편리해지죠. 그동안 모든 것이 시청 중심의 행정에서 이제 각 4개 권역별 구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가 좀 신속하게 되겠죠. 시청보다는 각 구청에서 신속하게 주민들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각 구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이제 구청 100만 이상 도시 중에서 구청이 없는 도시가 화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구청 출범을 계기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져서 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무역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권 계획에 있어서 그동안 시청 중심이었던 것이 각 구청 중심으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다 보면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그 특색에 맞는 구청별 특색에 맞는 계획별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관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중앙정부죠. 중앙정부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화성시 하면 화성시 하나 있잖아 라고 했던 것을 이제 4개 구청 출범이 되면은 이제 각 구청별로 중앙 행정기관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크게 우리 시민들하고 큰 이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화성에 하나 있던 것이
2개가 생겼다가 이번 구청 출범을 계기로 가불, 병정 4개가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그동안 2개였잖아요. 2개 있던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각 구청별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구청 출범을 계기로 그런 중앙기관 유치도 편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앞부분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 뉴스백 김동초 기자입니다. 시장님은 그 민선 8기 3년 반 동안 화성시를 그 경기도 최고의 도시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나오는 게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 네. 그 이제 증명되는 게 도시의 위상은 경제력과 인구 그리고 면적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경제력은 100조 가까워서 수부도시 수원보다 2배를 뛰어넘고요. 인구는 24개 구청이 있는 서울시보다 면적이 2.4배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벌써 106만을 넘어서 2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그 전국적으로 지금 저는 그 중에서 궁금한 점이 그 인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도시들이 인구가 줄어서 소멸되고 있는데 화성시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또 거기에 비해서 그 어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신생아가 전국 최고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화성시가 그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도시로 지금 나가는 데 대해서 특별한 화성시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하나로 설명드린다면은 화성시의 출산 수가 3년 연속 전국 1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6,700명, 2024년도에 7,200명, 그리고 2025년도에 8,116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전국에서 3년 연속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합계 출생률도 0.9점대로 떨어졌던 출생률을 1.01, 아마 작년은 1.1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늘려놨는데요. 우리가 그 출생아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우리 화성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라고 판단되면서 왜 그런 출생아 수가 많을까 화성에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과 정책적인 요인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처음부터 20조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현재까지 22조 6천억 가량을 투자 유치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정말로 그 청년들이 화성으로 모이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또 화성은 환경적으로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이 화성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도 도시 내에서 이동은 좀 출퇴근 시간은 좀 막히긴 하지만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화성만큼 도시의 교통망이 잘 갖춰진 인접 도시와의 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만 해도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안, 또 우리가 평택 가는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 지금 관통하고 있고, 철도도 GTX-A, SRT, 또 1호선 전철, 서해선 등 그야말로 교통망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화성으로 모이고 또 화성에서 직장을 찾고 그리고 화성에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거고요. 또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다른 도시보다 더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장려 정책, 결혼 이후에는 임신 장려,
임신한다면은 출산 장려, 출산 이후에는 육아 지원까지 이 4단계 사업에 총 75개 사업에 4,2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촘촘하고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출생아 수 증가의 요인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화성시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살만한 도시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 1년에 8,116명이 태어났고 사망하신 분이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4,000명의 자연 증가 위에도 3만 명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화성이 살만하다, 일자리가 있다, 교육 환경도 괜찮다 하고 하니까 모여들고, 이것이 우리 화성시가 9년 연속 전국 지방정부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뒤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네. 김삼촌 국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네, 그 다음에 해주시죠.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도일보 김삼철 기자입니다. 화성 특례시의 문화도시 조성 노력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화성 동탄 중앙도서관을 처음 와보았는데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화성 예술의 전당 개관, 동담 와우도서관 개관 등 경기 남부권 문화거점 도시로 화성시가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갖춰진 것이 문화 인프라, 또 문화 여가 활동 그런 인프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이렇게 성과를 못 보여드린 것은 너무 넓어요. 그리고 문화 말고 당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또 기본적인 학교 지원, 또 복지, 이런 데 신경 써야만 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가 좀 문화에 대한 분야의 투자가 좀 소홀하진 않았고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병행해서 아직도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면서 가장 106만 명이 사는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문화가 아까 김구 선생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임 시장 때부터 쭉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예술의 전당 공연 2번 했는데 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거기 1,500석, 실내 1,500석 규모에서 첫 번째 금난새 초청해서 했고, 정명훈, 그 세계적인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그런 예술가들이죠. 이분들 초청해서 공연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발레라든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그 발레, 그게 백조의 호수죠. 이거를 5월 달에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하는 등 그야말로 예술의 전당 준공이 단순히 1,500석 규모 준공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공연이 화성에 와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께서 크게 자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곳 바로 동탄 중앙도서관 걸림만 해도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래서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긴 우리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책 읽는 사람, 또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 또 게임하는 사람, 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탄 중앙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각 구청별로 추진해야겠죠, 앞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개관은 봉담 지역의 봉담 어린이 도서관 겸 복합문화센터 같은 것도 우리 그러한 문화에 대한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 추진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추진한 보타닉 가든 전시
온실 개장 같은 것도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시립미술관, 우리가 지금 현재 미술관이 없어요. 우리 화성시에. 그래서 문화의 한 파트인 미술 분야도 전시, 아직 미술관이 없어서 보질 못했는데 전시가 주 공간이겠죠. 세계적인 작품을 초청해서 우리 화성 시민들에게 전시 보여드린 것도 큰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궁박물관 유치한 거는 아까도 언급해 드렸는데 정말 역사적이고 대단한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서울에 고궁박물관 하나가 있죠. 조선 왕실의 유물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거 제2궁관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찾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정말 쟁쟁한 도시를 제치고 우리 화성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관련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화성 고궁 박물관이 저희 설립하게 되면 그 일대뿐만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테마 과학관 등도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수를 위해서 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우리 문화재단에 시립예술단을 운영되고 있는데 시립예술단원들이 각 번역별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특히 우리 화성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술인 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예총에서는 안 왔을 텐데 화성 예총에 우리가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예총에 소속된 8개 그 예술단체들에게 맞는, 본인들의 맞는 장르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도시 경제력 1위, 살기 좋은 도시, GRDP 등등등 1위인데 앞으로는 문화 분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뿐만 아니라 내신 소프트웨어까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또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한스 김주일 국장님. 네, 시장님, 화성시가 이제 특례시가 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과 화성시의 결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장님께서는 행정가로서 인생을 마치시고 또 유리막장으로 이제 정치가 마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제 옮겨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와 행정을 병행하시는 기초단체장이 되셨습니다. 이후에 또 화성시는 기초단체에서 특례시라는 또 등급 사격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초반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행정가로서 한계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구청을 이끌어내셨고 또 최근에 그 발걸음들을 보면은 보폭이 많이 넓어지셨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례시 지금 남부에 있는 그 특례시 3개 중에서 좀 늦게 후발주자가 됐지만 지금 4개 구청을 이끌어내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원시와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관실이 지금 국장급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언론 담당하는 그 부서의 국장급으로 이제 그 승인한 거는 올려놓으면은 사실 언론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도 상당히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국장급이 언론인들 대응하는 거하고 과장급이 대응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3개의 지금 지자체를 그 특례시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우리도 조직 개편 통해서 그 언론 담당하는 분을 국장급으로 한 거 전달이 안 됐어요? 네? 전달. 여기 기자분들은 아직 모르시죠?
우리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2월 1일자로 홍보 담당관, 언론 담당관이 있는 거를 그 위에 국장급으로 명칭은 뭐죠? 공보관실장? 실장,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공보실장이나 판자ppe 공보실장 체제로 출범하게 됩니다. 2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았죠. 다른 도시도 다 그래요? 다른 도시는 아직 안 하는 줄 알고 우리가 먼저 한다고 생각했는데 용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홍보를 이 홍보실장이든 공보실장이든 해서 실장 체제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기관에도 그 홍보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규모가 큰 도시공사나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홍보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홍보실 설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과정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솔직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추진했다고 했잖아요. 2010년부터 역대 시장들이 안 한 분이 없었어요. 구청 설치를 구청 설립을.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2022년도부터 구청 추진하는 곳이 시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추진 과정이나 실적에 대해서 추진 과정이나 실적은 홍보적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그럼 취소하시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오늘 선거 관련해서 세밀한 추진 실적이나 혹시나 영향을 미치고 해서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한 결과 4개 구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화성시 입장을 대변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뒷부분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끝부분에 계신 분 손 들으시고.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뉴스 파노라마 배기백 기자입니다. 동탄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순환버스 운행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줄곧 대중교통이 도시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오셨는데요. 이번 순환버스 개통이 화성시 교통정책에 어떤 전환점이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했어요. 어제 개통식을 했는데 제가 요새 신년 인사에 다 다니잖아요. 다 다니고 있는데요. 3개, 4개 남았는데 첫 번째가 다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서신에 있는 마을부터 이 동탄에까지 모든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매년 교통에 대한 예산은 10% 이상씩 늘어나거든요. 1,몇백억, 1,300억 정도가 교통 관련된 예산인데 다들 불편하다고 어디든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행복 택시도 운영하고 마을 버스도 확대하고 하는 등등 하고 있고 어제 개통한 것은 동탄 구청 출범 그리고 동탄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거든요. 동탄의 GTX-A가 6월인가 수서에서 서울역이 개통이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동탄역을 더 많이. 그래서 동탄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 10대를 가지고 1동탄과 2동탄 중에서 4동, 5동 지역을 순환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구청 또 동탄역 접근성을 좀 향상시키는 것은 전체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땐 요 일부분이지만 그 권역별 군데 이렇게 순환버스 또 마을버스를 늘림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 접근성, 편리성을 좀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점유율,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교통에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안 돼요, 절대.
돈을 400억 대중교통 개선을 400억 투자했을 때나 1,300억 투자했을 때나 비율은 25%에서 30% 사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근본적인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시켜내요, 뒤에. 아,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뒤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이쪽으로 전달해 주시죠. 마이크를 한 10개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이크 자체가 이게 좀 네, 시장님. 안 좋은 것 같아요.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경기문화신문의 김춘식 기자입니다. 가장 오늘 핵심 이슈인 그 4개 구청 2월 1일자로 이제 태동을 하는데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도 뭐 한 39년을 공직생활 했습니다. 구청장이 이제 그 임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이제 시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발령을 내시겠지만 그 구청장님 4개 구청장 초대 구청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화성시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전국 제1의 행복 도시인데 구청장님을 이제 임명함에 있어서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그분을 임명하시겠죠. 그런데 인력풀이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기관급인데 보직 공모 심사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좀 막걸리도 마실 줄 알고 주민하고 소통이 가장 중시할 수 있는 그분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인사권자인 시장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발령 났어요. 아, 났습니까? 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이 예. 발령 냈는데 구청장 관련돼서도 제가 지난 금요일날 행안부 장관 뵙고 건의하면서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구청장은 상급으로 해달라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상급, 4급인데 우리 화성시 전체의 상급이 3명 있는 상급 중에서 구청 4개 다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한 분만 구청장이 상급이고 나머지는 이제 4급으로 3명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급이 올라가야 되고 구청장에 대한 직급이 그리고 구청은 각 지역별 그 특색에 맞는 사람을 고르고 찾다가 해서 이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앞으로 초대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들 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끝부분 한 분이랑 앞부분 한 분 하겠습니다. ND뉴스 황 본부장님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ND뉴스 홍장하 기자입니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AI 스마트 전략실 신설과 AI 핵시센터 강화는 기초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선도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화성시의 AI 전략이 다른 도시와 가장 차별화되는 강점은 무엇이며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AI 부서에서 미리 좀 로비를 했어요? 네? 우리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AI 작년에 마스 2025라고 해서 서울에서 AI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혹시 와 보셨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한 13,000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하면서 상당히 성황리했고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기초정부에서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 우리가 AI를 기업에서도 일단 기업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 전시를 통해서 향후 미래의 AI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론 이번에 CES 박람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AI 관련된 거였지만 작년에 우리가 화성에서 한 것도
지역에 있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참여를 했고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도 참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았고 행정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AI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AI 혁신센터를 설립을 해서 AI 혁신센터 안에서 AI 시민들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AI 전문가 양성 교육도 시키면서 실질적인 AI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화성시에서 도대체 AI 관련된 사업이 얼마나 지금 추진되고 있느냐 봤더니 아까도 얼핏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7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서 행정적으로 AI 관련돼서 몇 개만 소개시켜드리면은 지능형 CCTV 전환 이상한 사람이 화성시에 있는 13,000개의 CCTV 중에서 지능형으로 바뀌어 있는 게 4,000개예요. CCTV가 그 4,000개가 잡아서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 그러면 그게 포착이 돼갖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이 검문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술에 취해서 쓰러졌거나 갑자기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그 지능형 CCTV가 찾아내서 바로 위급상, 응급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리고 우리가 도시곳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공영버스 운전자의 운전 형태를 AI가 일정 기간 관찰을 해서 이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속도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미준수라든가 뭐 이런 운전 형태별로 단점을 보완해서 그래서 98%가 맞아요? 98%의 개선 효과를 보였고 또 하는 것 중에서 AI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AI 놀이터를 지금 현재 2곳에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게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가보진 않았는데 AI 놀이터 2곳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특히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하는 거는 아시죠?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없거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뭐 없을 때 긴급 알림을 통해서 우리가 돌봐드리는 이러한 등등등.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AI가 상당히 많은 행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활용할 줄 알아야죠. 가장 중요한 건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아까 AI 혁신센터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AI 활용 능력 개발은 전문가가 할 것이고 일단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업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또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교육시키는 것이 지금 올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AI와 관련된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은 바로바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마지막 여기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 하셨습니다. 아니 이철 부장님 마이크 좀 주시죠. 시장님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 특례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복지 분야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단순 식품 지원을 넘어 금융복지 상담에 이르기까지 연계하는 종합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얻었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네, 그냥 드린 사업은 저의 시정 철학 그리고 화성시의 그런 상황이 상당히 복합돼서 추진되는 건데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사실 이 그냥 드림 사업이 다른 형태로다가 이렇게 운영되다가 작년 12월부터 그냥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배경이 일단은 따뜻한 공동체, 굶지 않는 사회, 굶지 않는 우리 화성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먹거리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정말 보호받지 못하면서 굶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굶는 분들. 그래서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그냥 드림 사업을 통해서 오는 분들을 그냥 정상적인 분들이 이용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제도권으로,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유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드림을 통해서 오는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제도권으로다가 끌어들이는 거,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1일부터 두 곳에서 시작했다가 12월 1월 1일 날은 한 개 더 추가했고, 지금 5개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시작하면 5개.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12개 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5개의 소가 우리 화성이에요. 그리고 화성시가 상당한 거죠. 거기는 물론 도비를 조금 지원해줘요. 도비 지원해주고 하는데 상당히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5개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량한 기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 취지를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상공회의소 또 어디 병원 뭐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사업에. 그래서 식료품을 사서 갖다 드리면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을 복지사업체를 발굴하는 건데, 12월 1일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을 통계로 잡아서 연결하고 뭐 하는 거는 아직 없지만은 3달 정도 운영하다 보면은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단순히 음식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지 연계를 통해서 정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우리 화성시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몇 개 언론사에서 우리 화성시의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홍보의 주안점이 기부자들이 많아야 더 많이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드뱅크가 6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이미 이 그냥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5군데 올해 그런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5개 정도를 더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화성시,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굶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그러한 화성시 만드는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시장님, 언론인분께 인사 말씀과 감사 인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네? 질문 더 받으세요. 예. 질문, 그러면 일어서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네, 뉴스준 정진세 기자입니다. 지난 3년 7개월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시키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지자체가 랜드마크가 있어요. 용인 같으면은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화성은 이러한 관광 자원, 즉 자원이 없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성에는 좋은 지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화성에 생태랜드, 생태 코스가 있는데, 이걸 용인 에버랜드 모양 그러한 생태랜드를 만들 계획을 화성 시민으로서 바라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세계적 축제가 리오가 있습니다. 리오 축제가 열흘간 하는데 경제적 효과가 10조가 나고요. 네.
질문을 간단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맥주 축제가 7일 하는데 한 3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도 에버랜드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내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생태 랜드 같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말씀 주세요. 이해를 못했어요. 생태랜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독일 생맥주나 에버랜드 같이 그런 그 지역의 랜드마크성 축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명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국제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고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우리 이 놀이 문화 문화 시설에서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2029년 말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이 서해안 낙조가 멋지잖아요. 낙조가. 그래서 멋진 낙조를 어떻게 살려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월 30일 날 지금 저 충남 태안에서 하는 거예요. 12월 30일 날 낙조 그 해넘이 축제 같은 거 그거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저 축수문까지 가지 말고 우리 화성 궁평항 전곡항 일대에서 낙조를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근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 축제 같은 것도 좀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명근 시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우리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상당 부분을 아직 못 해주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그렇습니다. 정출지일로 바로 있는데요. 정출지일이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정출지일의 의미, 뜻과 현재 화성시의 2026년도의 상황이 너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화성시가 새로운 행정의 획을 긋고 새로운 200만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바로 2026년도 4개의 구청 출범을 계기로 새로 다짐을 하면서 정출지일의 기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앞으로도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이든 성장을 이루어야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삶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만족하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성장 위주,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애써왔다면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이 향상, 개선,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 화성시는 200만 그런 메가시티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40년도 우리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인구만 봤을 때 155만 명이 승인되었잖아요. 이거는 공공 택지 개발을 통해서 유입되는 인구만이 표시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2040년까지 우리 화성에서 거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다양해요. 정말 교통부터 해서 문화, 교육, 투자 유치, 인프라, 또 행정환경 개선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시작을 해야 2040년도에 200만 도시에 걸맞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긴 해요. 그러한 것들이 그동안 인프라, 기업 지원, 복지 이런 쪽에 상당한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좀 소홀해되지 않나 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골고루 조금은 더디더라도 정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따뜻한 사회 모두가 동감하고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성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화성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화성시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궁금해 하시죠? 아니? 궁금하시죠? 우리들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도 정말 10년 뒤, 20년 뒤 우리 화성시가 어떤 모습을 변해 있을까? 우리 여러분과 우리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미래를 상상하면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